자, 이럴 경우에는 뽑아줄까요? 안 뽑아줄까요? 당연히 뽑아주겠죠. 오늘 가지고 온 강의는 자소서 꿀팁 1편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 자소서를 쓸 때 가장 먼저 쓰는 게 뭐죠? 바로 제목이죠. 네, 그래서 제목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자소서 제목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중요하지 않지만 또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평가하는 자소서 평가위원이 됐습니다. 자, 많은 지원자들의 자소서를 막 읽어보는데 눈에 띄는 제목이 하나 있어요. 와, 완전 막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너무 잘 썼어요. 그런 제목을 보면서 이 지원자를 정말 뽑아야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밑에 있는 내용을 훨씬 더 잘 써야 되니까요.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원자의 자소서를 막 500개 막 100개 막 읽다가 정말 재밌는 자소서 항목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자, 그러면 호감을 느끼겠죠? 그리고 그 호감으로 내용을 쭉 읽어보았더니 내용도 정말 잘 쓴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뽑아줄까요? 안 뽑아줄까요? 당연히 뽑아주겠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소서는 핵심 평가 요소는 아니지만 이목을 불러일으키는 효과 정도는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들일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더 난다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좋다는 거예요. 단, 내가 정말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그냥 대충이라도 쓰시면 됩니다. 많은 취준생분들이 자소서를 정말 잘 쓰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서 자소서 제목을 그래도 좀 더 쉽게 빠르게 쓸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숫자를 한번 활용해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썼던 특히 성과들, 그런 성과들을 숫자로 요약을 해서 한번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아주 재밌는 방법인데, 자, 영어와 한글 한문을 같이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뭐 크레이트를 그레이트로 만들다, 약간 말장난도 있고 약간 라임도 있죠. 그리고 미를 뒤집어 위를 만들다. 자, M을 뒤집으면 W가 되죠. 이런 식으로 글자를 한번 모양으로 인식을 해서 재밌게 각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으로, 자, 비교 대조하는 방법인데, 뭐 비용은 낮추고 가치는 높이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라임을 맞추어서 기술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10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제가 홈페이지에 기술을 해 놓았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담으로 하나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지금까지 봤던 자소서 항목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팀워크 리더십 자소서 항목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봉사활동에 리더를 참여를 했는데, 뭐 이제 팀원들이 말을 좀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참여를 독려하고 좀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인데, 그 제목을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너네 이 봉사활동 자소서에 적으려고 참여한 거니? 자, 이 제목이 웃긴 게 뭐냐면 친구들한테는 자소서에 적으려고 참여한 거니? 라고 해놓고 지는 적었어요. 내로남불, 이런 식으로 내로남불의 제목이라든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의 제목은 좋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직무 용어 줍줍. 자, 직무 용어를 줍줍해서 쓰자는 거죠. 자, 직무 용어라고 했는데 쉽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초등학생 조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조카랑 친해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뭐 어쩌TV 저쩌TV, 김정, 김반내, 초등학생들이 쓰는 용어들을 공부도 하고 활용을 하면 그들과 친해질 수가 있겠죠. 초등학생들이 그런 은어를 쓰는 것처럼, 자, 모든 집단들은 그들만이 쓰는 어떤 은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은어는 그 집단에 대한 어떤 소속감, 직무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무에 기반한 자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해당 직무에서 일하는 실무진들도 특정 집단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 집단에서 쓰는 용어라는 게 있겠죠. 그리고 그 용어를 직무 용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무에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그 직무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을 자소서에 실제로 쓴다면 당연히 그 실무진들이 좀 더 친근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직무 용어를 고칠 수가 있느냐? 한번 간단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삭 저는 한번 읽어보면, 자, 예산이 부족해서 어떻게든 아끼고 덜 사기 위해서 되게 없어 보이는 단어들을 뭔가 출연을 합니다. 되게 저렴해 보여요. 이 단어들을 좀 더 고급스럽게, 좀 더 직무에 맞게끔 각색을 이런 식으로 절약할 방법을 모색하고 구매 목록을 최소화시켰다. 이런 식으로 뭐 총무라든지 경영 지원에서 쓸 법한 직무 용어들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쉽죠? 그러면 좀 더 좋은 자소서 예시도 하나 보고 갈게요. 자, 마케팅 자소서를 하나 얻어왔는데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계속 마케팅에서 쓰일만한 용어들이 계속 출연을 합니다. 마케팅 기법,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소구, 음식 문화라는 포지셔닝, 선점. 네, 다 마케팅에서 쓰는 직무 용어들이죠. 자,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자소서를 완성을 했다면 쭉 읽어보시면서 이런 부분은 좀 직무적인 용어로 좀 고쳐줘도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고쳐주시면서 완성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두 가지식으로 작성. 사실 이 내용도 할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은데 정말 많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방법은 여기 영상 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좀 더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클릭해서 꼭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여할 수 있는 점도 구체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어떻게 기여하겠습니다. 뭐 이런 문장을 참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장마저도 마음에 드지는 않아요. 왜? 모호하거든요. 어떻게 기여를 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도 제가 3가지 문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문장들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이러한 꼼꼼함은 영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보탬이 되고 꼼꼼한 업무 확인으로 고객 신뢰를 주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문장인데 사실 여기서 뭐 꼼꼼함? 또 뭐 딱히 이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영향이기 때문에 한번 골라봤고요. 이러한 꼼꼼함을 바탕으로 이 친구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냥 이제 고객 신뢰를 주겠다. 근데 뭐가 없죠? 어떻게 주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론으로 주겠다라는, 그죠? 구체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모호한 부분도 이런 식으로 진화를 시켜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영업 전략이 필요한 업계라고 생각하는데 꼼꼼한 역량을 토대로 고객의 유형별로 분석해서 보다 효과적인 전략적인 영업을 수행하겠다. 즉 뭐가 있나요?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이 강점은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라는 부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 방법론이 나와 있죠. 이렇게 쓰신다고 한다면 이 친구는 이 직무에 대해서 좀 더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구나, 이런 뉘앙스를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버전으로 어떻게 또 진화를 하는지 보죠. 자,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됩니다. 자,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필요한 영업입니다. 꼼꼼한 저의 강점을 활용해서 월별 영업 목표 과제를 수립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좁혀갈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를 하겠다. 자, 이 친구도 뭐를 썼죠? how, 어떻게, 그 방법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고요. 이 꼼꼼한 역량을 어떻게 활용하겠다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강점을 쓴다면 이 강점이 직무 수행, 특히 업무 수행 과정 중에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기여가 될 것인지, 혹은 나는 이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 how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소서는 보고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소서라는 게 내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인 동시에 회사에 제출하는 일종의 보고서예요. 근데 보고서는 어떤가요, 여러분? 자, 해석의 여지가 모호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팩트를 전달하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보고서에서는 어떤 방법을 많이 쓰냐면, 우선 첫 번째로는 6항 원칙,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아주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수치로 표현을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팩트에 대해서 전달을 하죠. 특히 여기 수치 같은 부분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수치라는 것 자체가 그 글을 되게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이게 하는 마법과 같은 힘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보고서에서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쓰기보다는 5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수치화시켜서 표현을 한다면 좀 더 어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이 부분이죠.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치로 표현하자. 사실 여러분들도 이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죠. 매출 증가라든지 매출 감소, 이런 식으로 꼭 구체적으로 수치로 표현을 해라.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출에 관계된 경험을 한 적이 없다.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 판매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았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 아르바이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업무와 활동들은 수치로 어필을 어떻게든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해볼 수가 있냐? 자, 이런 식으로도 아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시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활동한 활동 중에서 수치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한 번씩 검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치라는 게 절대적이지가 않죠. 대부분 상대적입니다. 어떤 식으로 상대적이냐면 시간 혹은 다른 상대 혹은 기존의 목표, 기존의 예상, 이런 식으로 어떤 수치를 어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점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증가를 했는지 감소했는지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치를 작성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정년 동월 대비, 전분기 대비, 작년 대비 이런 식으로 어떤 걸 기준점으로 삼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앞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쌤, 저는 성과나 수치 같은 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걸 증명할 수도 없고 억지로 거짓말 치면서까지 쓰고 싶지는 않다. 네, 거짓말까지 치면서 각색을 하면서 매출 몇 % 성과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런 식의 예시로도 한번 써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체 매출을 모른다. 그러면 하루에 최대 매출이 몇만 원까지 상승했던 것을 내가 봤다. 매니저님이 말씀을 해주셨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매출은 몰랐지만 A 제품을 찾던 손님들이 하루에 2건에서 10건 정도 늘었다. 이런 식의 정황에 대해서 어필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확률적인 개념으로도 어필을 할 수가 있어요. 영업시도 10번 중에 5번이 성공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구나 라는 정도만 어필을 해주셔도 된다는 겁니다.